많은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외국인들 중 특히 유럽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할 때 단골 주제로 나오던 것이 바로 한국의 개고기 문화였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한국인들의 개고기 문화만을 언급하며 한국은 가난하고 야만적이며 동물에 대한 정이 없는 나라라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개고기 문화가 점점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한국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국인들을 욕하던 유럽인들마저도 한국인들만큼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할 만큼 상황이 변하고 있죠. 수십 년을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비하하며 한국인들을 욕하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조금 놀랍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의 애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고집센 유럽인들마저 왜 이렇게 180도 돌변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가 넓은 편도 아니고 이마저도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 형태의 대부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려견을 키우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반려견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기도 하고 또 반려견을 키우기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그런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단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공원은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도 한국보다 멋진 공원은 즐비하지만 한국처럼 아파트 단지 아니나 한강처럼 접근성이 좋으면서 24시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은 드물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새벽 시간대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에 그렇게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애견 관련 시설들 역시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나쁘게 보던 외국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길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 간격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관련 시설이나 상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현재 한국은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이른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의 시대입니다. 그 때문인지 말 그대로 곳곳마다 반려동물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설은 바로 애견 미용실입니다. 애견 미용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외국인들이 더욱 놀란 건 단순히 애견 미용실만 많은 게 아니라 한국 애견 미용사들의 실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견 미용에서도 한국인들의 손재주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견주는 기본적으로 한국 애견 미용사들은 커트를 매우 잘합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강아지에 대한 진심도 느껴지기에 한국에 오면 꼭 들리고 있어요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강아지 유치원이었습니다. 한국 강아지 유치원의 경우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에도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는 어린이집이 있듯 한국에는 강아지 유치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글에는 사진과 함께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한국의 강아지 유치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강아지 유치원은 단순히 바쁜 보호자들을 대신해 강아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위한 게임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화 향상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에너지를 소비해 지친 강아지들을 위해 휴식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다며 한국 반려동물 유치원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내가 저곳에 취업한다면 귀여운 강아지들 때문에 온종일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 많은 강아지들이 동시에 낮잠을 자지? 이것도 한국의 기술인가요? 라며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며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호텔입니다. 한국에서는 명절이나 연휴에 반려견을 맡기기 위해 반려동물 호텔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견 호텔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의 애견 호텔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면서 한층 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애견 호텔의 경우 강아지를 위한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머무르는 강아지들은 다른 강아지들과 종이를 찍거나 후각을 이용해 간식을 찾는 놀이, 노즈워킹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밖에도 강아지의 숙면을 돕기 위해 방 칸막이를 없애기도 하고 심지어 놀이활동뿐만 아니라 TV 시청까지 가능한 애견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시설들을 비롯해 전반적인 반려동물 산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 사태가 심각했을 당시인 2020년도에도 전국 애견, 애완 동물숍은 오히려 8,500개에서 11,500개로 34%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며
오히려 전염병 이후 증가세가 가장 뚜렷한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반려동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인 인프라와 규모를 가지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한국이었기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는 반려견과 관련해 미개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려동물 케어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도 우리 집 강아지를 맡길 일이 있어 호텔에 맡긴 적이 있는데 내가 볼일을 보는 동안 시간별로 우리 강아지가 잘 있는지 사진과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더라고. 공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번도 보낼까 말까였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한두 시간에 한 번꼴로 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애견 카페나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호텔 같은 곳이 보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딜 가도 부담 없이 강아지와 함께 외출할 수 있어.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인들만큼 반려견에 진심인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나라는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보다도 많은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반려동물 시설 같은 곳은 오히려 한국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한국인은 그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만 나쁘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 역시 모든 건 겪어봐야 알아.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한국의 강아지 유치원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불을 덮고 자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그렇게 편하게 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케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한국의 강아지 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놀랍도록 깔끔하고 좋아서 감탄했습니다. 옥상에는 인조잔디까지 깔아 강아지들이 놀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여러가지 시설도 시설인데 예전과는 달리 한국에서도 이제 강아지를 동반하는 행동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좋습니다. 삶의 일부가 된 느낌이에요. 예전엔 어디를 가더라도 강아지가 있으면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 주위 손님들이나 사장님들도 흔쾌히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욱 귀여워하시더라고. 애견 동반 가능한 카페나 식당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강아지를 산책하러 간 적이 있는데 공원마다 배변 봉투함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강아지들의 배변을 모두 담아가는 모습에 감동했어. 저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가 진행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산책할 때마다 배변 봉투를 챙기고 다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만큼 시민의식도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한국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문화가 찾아와도 금세 적응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카페를 갔는데 애견 전용 커피까지 팔고 있었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는지 정말로 신기해. 지금까지 한국의 반려견 문화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